수백 년 전 엇갈린 운명으로 맺어진 그들의 사랑은 원한으로 되살아갔다. 엇갈린 운명, 피어나는 사랑,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비극. 하지만 이 모든 원한 결국은 해피엔딩. 조선 후기 산골 마을의 고즈넉한 고택에는 붉은 동백꽃이 만발한 뒷산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봄날의 핫살은 따사로웠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현은 툇마루에 앉아 낡은 책을 펼쳐들고 있었으나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뒷산 깊숙한 곳 인적이 드문 숲길을 거닐고 있는 서연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현이 준 붉은 매듭 팔찌를 조심스레 만지고 있었습니다. 옅은 홍조를 띤 뺨 위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녀는 이현과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을 떠올리며 숨죽여 웃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이현의 모습.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애틋한 눈빛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제인 이현과 평범한 시골 처녀인 서연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과도 같았습니다. 서연아, 무얼 그리 골똘히 생각하느냐? 어머니의 목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바람이 좋아서요. 서연은 애써 미소 지으며 매듭 팔찌를 옷 안으로 감추었습니다. 붉은색은 마치 피처럼 선명했고 그 색깔만큼이나 뜨거운 약속이 담긴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얼마 전 밤에 꾼 꿈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매듭이 팽팽하게 당겨지다가 이내 툭 하고 끊어지는 꿈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꿈은 꿈일 뿐이라 여기며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이현의 아버지 이판서댁은 한때 조정에서 이름을 날렸으나 몇 해 전 모함으로 몰락하여 산골 마을로 유배되었습니다. 낡고 퇴락한 고택에는 쓸쓸한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이현에게 서연은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연 역시 이현의 맑고 고든 심성에 반했지만 가문의 몰락으로 인해 더욱 깊어진 그림자는 그들의 사랑을 짓눌렀습니다. 마을의 관세가인 김진사는 이현 가문의 몰락을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그는 과거 이 판서와 관력을 다투던 사이였고 이 판서의 몰락이야말로 자신의 득세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김진사는 이현과 서연에 가까워지는 기류를 눈치채고 자신의 야욕을 위해 교묘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현 아버지의 몰락 뒤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그 영향력은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현 아버지의 집에 들이닥친 역졸들은 억지 죄목을 뒤집어 씌우며 가택수색을 벌였습니다. 이현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김진사가 보낸 자객들이 그의 아버지를 덮쳤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고 그의 마지막 숨결은 덧없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피로 얼룩진 붉은 매듭 팔찌가 땅에 떨어져 굴러다녔습니다. 이현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분노로 몸서리쳤지만 그는 억울한 죄인으로 몰려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험한 발걸음으로 떠나는 이현을 향해 서연은 목 놓아 울부짖었지만 그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그녀의 슬픔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현은 유배지에서 병들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서연 역시 깊은 절망에 잠겨 얼마 지나지 않아 병석에 눕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그녀는 손가락에 붉은 매듭 팔찌를 꽉 쥐었습니다. 이현을 향한 사무친 그리움과 이루지 못한 사랑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이현은 이미 유배지로 떠난 후였고 누구도 서연의 유언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떠나기 전 붉은 매듭 팔찌를 이현에게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붉은 매듭은
그녀의 유품으로 남겨진 채 낡은 고택의 어두운 방 한 구석에 묻히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붉은 매듭에 얽힌 슬픈 약속은 그렇게 덧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오래된 책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고서점안 은영은 겹겹이 쌓인 책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찾고 있었습니다. 낡은 책장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에 홀린 듯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수년 전부터 그녀를 괴롭히는 낡은 고택이 등장하는 꿈. 그 꿈의 파편들이 현실의 책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문득 손에 잡힌 낡은 표지의 책갈피에서 낯익은 무언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옥빛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작은 비녀였습니다. 낡았지만 섬세한 조각이 살아 숨쉬는 듯했습니다. 한편 김도령은 그의 가문을 휘감고 있는 알 수 없는 불운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고서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기묘한 사건들과 끊이지 않는 불행의 씨앗. 그의 할아버지 김진사가 남긴 흔적 속에서 그는 무언가 진실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고서점의 묵직한 공기와는 달리 그의 주변은 늘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은영은 꿈속에서 보았던 낡은 고택과 똑 닮은 폐허를 찾아 산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덤불과 잡초에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묘하게 익숙한 기운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택터의 뒤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김도령이었습니다. 그는 은영처럼 이 낡은 고택에 얽힌 비밀을 파헤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왠지 모를 동질감, 그리고 이 낡은 고택이 품고 있는 깊은 슬픔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은영은 무심코 주머니 속에서 옥비녀를 꺼냈습니다. 옥비녀가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자 묘한 기운이 고택터를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은영의 머릿속으로 낡은 고택의 풍경과 함께 애처로운 여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한 붉은 매듭이 묶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 혹은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영혼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그녀는 옥비녀를 통해 낡은 고택에 깃든 이현의 영혼과 희미하게 남아 교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낡은 고택의 폐허는 여전히 스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은영과 김도령은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옥비녀를 든 은영은 잃어버렸던 조각을 찾아 헤매는 이처럼 폐허 곳곳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옥비녀는 때때로 미약하게 떨리며 과거의 비극이 숨겨진 곳을 가리키는 듯했습니다. 김도령은 은영의 곁을 맴돌며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기시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조상인 김진사의 악행에 대한 희미한 예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영은 폐허가 된 서재터 한 구석, 무너진 돌담 틈새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자 해묵은 종이 한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띈 것은 빛바랜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편지는 이현 아버지의 유품 속에 숨겨진 것이었습니다. 은영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하자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녀의 눈과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편지에는 김진사가 이현 아버지를 모함하고 가문을 몰락시키기 위해 꾸민 잔혹한 계략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현 아버지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죽음에 이른 모든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동시에 김도령은 낡은 사랑채의 무너진 마루 밑에서 수상한 괴짝을 찾아냈습니다. 괴짝 안에는 김진사의 은밀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겉은 평범한 서책처럼 보였지만 김도령이 펼쳐든 문서에는 김진사가 이현 가문의 재산을 강탈하고 거짓 증언을 조작하여 이현 아버지와 이현을 파멸로 이끈 모든 증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탐욕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깊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도령은 충격에 휩싸여 문서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조상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편지와 문서를 통해 과거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자 은영은 심한 두통과 함께 선명한 기억의 파편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옥비녀가 강렬하게 빛나며 그녀의 손안에서 진동했습니다. 순간 고택의 잔상이 그녀의 시야를 뒤덮었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순간, 이현을 향한 애끓는 마음, 붉은 매듭에 담았던 약속, 그리고 김진사의 잔혹한 계략으로 찢겨나간 비극적인 운명까지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은영은 완전히 서연의 기억을 되찾았고 과거의 슬픔과 억울함이 현재의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충격과 비통함에 은영은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김도령 역시 자신의 가문이 대대로 겪어온 불운의 근원이 조상의 악행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문서들은 그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조상인 김진사의 죄악이 후손들에게까지 저주처럼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깊은 죄책감과 절망이 김도령을 덮쳐왔습니다. 그는 폐허 속에서 흐느끼는 은영을 바라보며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폐허의 입구에 마치 안개처럼 서서히 나타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으나 형형한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옥화보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요히 그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차갑고 혹독한 법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외면하면 고통은 굴레가 되어 영원히 올감할 것입니다. 옥화보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폐허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은영과 김도령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는 오직 스스로만이 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부듬고 용서의 길을 찾아야만 영혼은 비로소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그녀의 조언은 혼란 속에 빠진 두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은영은 서연의 완전한 기억과 마주하며 충격에 휩싸였지만 옥화보살의 말을 통해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듯했습니다. 김도령은 조상의 죄악에 대한 무거운 짐을 느끼며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의 조각들은 맞춰졌으나 그 조각들이 만들어낼 그림은 아직 불분명했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낡은 고택의 폐허를 휘감았습니다. 은영은 서연의 기억과 마주한 충격 속에서 옥화보살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김도령은 조상의 죄악이라는 무거운 짐에 짓눌린 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흩어진 진실의 조각들이 이제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려는 찰나 고택의 한가운데에서 기이한 힘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죽은 자의 원한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희미했던 이현의 영혼이 격렬한 분노에 휩싸여 형상화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김진사의 탐욕으로 인해 맺어진 악령들이 짙은 어둠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현의 영혼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서연과의 비극적인 이별에 대한 사무친 원한으로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 순간 고택을 감도는 김진사의 잔재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탐욕과 악의 기운을 감지하고 분노에 휩싸여 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이현의 영혼이 절규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고택의 돌담에 부딪혀 메아리 쳤고 그 충격은 폐허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김진사의 잔재 영혼은 과거의 악행을 덮으려는 듯 더욱 흉측한 형상으로 이현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낡은 고택은 원한과 분노가 뒤엉킨 격렬한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멈춰라! 김도령이 외쳤습니다. 그는 손에 든 김진사의 문서를 꽉 쥐었습니다. 문서에는 단순한 탐욕뿐 아니라 이현 가문을 멸문시키기 위해 벌어진 잔혹한 계략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상이 얼마나 깊은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 죄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 조상이 저지른 죄악, 내가 바로잡아야 한다. 김도령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문서를 하늘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문서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실의 빛이 이현의 영혼과 김진사의 잔재 영혼 사이를 갈랐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다. 너의 탐욕으로 인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김도령의 외침은 폐허를 가득 메웠던 원한의 기운을 잠재우는 듯 했습니다. 이현의 영혼은 김도령이 든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서연의 슬픔이, 그 모든 원한이 문서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이현의 영혼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되어 붉은 매듭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떠나야 했던 이현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현님, 죄송합니다. 서연의 마음을 저희가 짊어지겠습니다. 은영의 진심 어린 용서의 말인 차갑게 얼어붙었던 이현의 영혼을 감쌌습니다. 격렬했던 원한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는 해방의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김진사의 잔재 영혼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진실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낡은 고택에 깃들었던 수십 년간의 원한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낡은 고택의 폐허 위에는 이제 갓 지어진 듯한 새 건물의 골조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붉은 동백꽃 대신 은은한 붉은 빛을 띤 매화 몇 송이가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매화는 마치 과거의 슬픔을 딛고 피어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이현의 영혼은 더 이상 고택의 원한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옅은 안개처럼 서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연과의 붉은 매듭 약속,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그 모든 고통이 진실과 용서를 통해 해소되면서 그의 영혼은 비로소 평화를 얻었습니다. 은영은 붉은 매화 아래 서서 찬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 이현과 서연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붉은 매듭이 팽팽하게 당겨지다 끊어지는 꿈. 그 불길했던 징조는 이제 덧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현의 영혼에게 작별을 고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현의 영혼은 마치 따스한 햇살처럼 은영을 감싸며 더 이상 미련 없이 부드러운 빛이 되어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김도령은 새로운 건물의 한쪽에서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조상의 죄악이 담긴 문서 대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계획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이 저질렀던 잘못을 씻어내기 위해 평생을 바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폐허가 된 폐객터에는 더 이상 저주나 원한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갓 피어난 붉은 매화 몇 송이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옥화보살은 먼 발치에서 붉은 매화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신비로운 눈빛은 이 모든 여정의 끝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은영과 김도령은 각자의 자리에서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평온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붉은 매화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조용히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